뭐 저희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성심당이 69년 동안 해왔던 그 성심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서 경영자로서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해드렸던 거고요. 남의 회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69년에 업력이 있는 성심당의 이야기를 창업주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네. 네. 여기에 영상이 깔려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사내 플래시몹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행사를 하거나 직원들 조종례 때 이렇게 활력을 갖기 위해서 스트레칭 겸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는 저희 대표님도 함께 참여를 직원들과 해서 밝은 모습에 직원들의 모습을 항상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직원분들부터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 교육받으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지점의 모든 셰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서장들도 함께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 2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보시면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전 시내권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배송팀, 물류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성심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빵이 제과점이 주 업무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외식사업부 레스토랑도 한 34년 정도 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제빵 쪽이 앞서가다 보니까 외식사업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네, 이렇게 대표님도 가운데 머리 하얗신 분이 대표님이세요. 네. 네, 이제부터 성심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자에 써 있는 것처럼 성심당 써 있죠.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맨 앞에 있는 성자는 많이 쓰지 않는 성자죠. 그리고 마음집, 집당자는 아실 거고요. 거룩할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심당 이야기 중에 이제 창업주 때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냥 종교적인 이념은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의 마음이 있는 집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창업주께서는 이북이 고향이셨어요. 이북이 고향이셨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마지막 흥남 철수 때 함흥에서 마지막 피난선을 타고 이렇게 피난을 오십니다.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이 그림은 국제시장 영화에 나왔던 그 재현의 장면이고요. 요때 요 피난민 안에 성심당의 창업주가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피난선을 타지 못했으면 성심당은 없었겠죠. 거기에는 뒷이야기에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 이 많은 피난민을 구하자고
우리 미군 장교께 의견을 내서 모든 군용물품을 버리고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을 승선을 시켜서 구하는 그런 장면이 국제시장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을 했었던 거고요. 이 메리딕스 빅토리아호라는 이 배는 가장 사람을 많이 구한 배로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창업주세요. 고향은 이북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전쟁 당시에 그 1만 4천 명이 배에 승선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다 구해진 건 아니죠. 그 배가 망망대해로 떴을 때 전투기가 폭격을 하면 1만 4천 명이 다 바닷물 속으로 수장이 되는 그런 극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창업주께서 그 배 안에 더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마음의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마음의 기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69년 동안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성당의 그림과 신부님이 밀가루 2포대를 전해드리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셨는데 예전에 이북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허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피난을 오신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목숨의 위협도 느꼈지만 자유로운 종교활동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피난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흥동 성당의 신부님께 인사를 가세요. 그때 당시 대흥동 성당의 신부님께서는 오기선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받으셨답니다. 전쟁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을 성당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렇게 해서 고아들을 걷어들였다고 그래요. 그 신부님께서 주신 밀가루 2포대로 저희는 찐빵집을 시작하신 거죠. 창업주께서는. 어떻게 보면 빵이라는 특성이 적은 양으로 부풀어지면 많은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찐빵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두 분께서는 이북에 사실 때 과수농사를 지셨던 분들이에요. 어떠한 상업적인 일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과수농사를 지셨던 분들인데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셔서 찐빵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초락에 대전역 인근에 운막집을 짓고 성심당이라는 글씨를 써서 이렇게 찐빵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심당은 69년 동안 1956년부터 지금까지 빵이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국전쟁 당시에 먹을 게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렇지만 창업주께서는 밀가루로 찐빵을 만드신 거예요. 그 찐빵을 또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기 전에 먼저 나눔을 실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고아,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피난 중에 다치신 분들께 먼저 1000개를 만들면 500개는 나눔을 하고 나머지로 영업을 하시고 또 영업을 하다 남으면 저녁에 와서 또 그걸 다시 나눠드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찐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부하는 기부단체가 조건 없이 저희들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끊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들을 포장을 해서 저희가 복지단체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복지 모임 이런 곳에 후원을 해드려요. 후원자들한테. 그럼 그분들께서 또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에 이 빵을 나눔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150여 군데에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을 하시면서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거듭나는데 갑자기 창업주께서 은행동 153번지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당의 종소리 때문에.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저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종교적 믿음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이게 60년대 초반 요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대흥동 성당과 목재소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야산에 소나무 심어져 있고 감자, 뭐 고구마, 배추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곳에 대흥동 성당 종소리 때문에 창업주께서는 이전을 한 거예요. 앞에 본 영상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같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69년이 된 지금에는 대전의 문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공간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밀가루 두푸대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한 1650명의 성심당 가족들이 성심당 안에서 함께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해서 제과사업부와 외식사업부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성심당 주변의 거리를 한 거고, 저희 임영진 대표님께서 2대 경영자세요. 아버님께 80년도에 경영을 승계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대 경영 때 성심당이 본격적으로 제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래 공군 장교 출신이세요. 아버지의 경영을 받기 위해서 예편을 하시고 아버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80년도에 경영을 승계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품들이 있죠. 튀김소보로 부추빵. 이게 2대 경영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와서 함께 원료를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생크림 케이크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에 저희가 포장빙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었죠. 그런데 이 포장빙수를 개발하신 게 저희 대표님이세요. 베이커리 산업이 하절기가 굉장히 비수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대표님이 이 포장빙수 케이크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해서 동네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도 장사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막 그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을 막 보내주신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23년도까지 저희가 뭐 판매된 데이터로 봤을 때 개수와 소진된 원료들을 산출해 본 그냥 티소 기네스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성심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에 본 매장 큰도로 앞에 아까 153번지 허름한 곳에서 145번지로 저희가 확장 이전을 해요. 그래서 외식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베이커리 레스토랑이 시작이 되고요.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레스토랑이에요. 또 레스토랑도 저희가 테라스 키친이라는 매장을 하면서도 완전히 오픈 치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픈 치킨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 못하고 이런 건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미국에 가셔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마트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고 야 이거다 싶어서 아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들이 오셔서
캐셔에 오더를 하면 본인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 나오는 제조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면서 음식이 나오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했었던 거죠.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셀프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그래요. 대표님께서. 내가 내 돈 주고 음식을 먹는데 갖다 먹으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음식을 갖다 줘야지 왜 본인이 들고 가서 먹으라고 하냐. 가져와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식 사업도 한 업력이 34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지금까지 성심당이 성장하고 커왔던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90년도에는 많은 국가적 경제 위기, 또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도심이 바뀌는 거죠. 구도심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주거 문화가 바뀌고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다 신도시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할렘과 같이 동네가 껌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90년대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가맹 사업을 이루어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말 그대로 매출이 바닥을 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도 어려워서 경영자는 사비를 출혈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악재가 겹쳐요. 2005년도에 그 대형 화재가 일어났죠.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아마 전국 방송에도 이 화재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어요. 요 화재는 저희 건물에서 불이 붙은 게 아니고요. 옛날 원도심이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난 불이 저희 건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3층 생산실은 완전 전소가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4층은 일부만. 그리고 매장은 3분의 1 정도가 전소가 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복구에 직원들 스스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경영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회사 살리기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포기하셨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다시 내놨던 걸 철회하고 회사 복구 작업에 함께 나서고요. 저 밑에 보면 빨간 옷을 입고 지금 직원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철로된 집기류들은 다 꺼내오는 겁니다. 남자 직원들은 들어가서 꺼내오고, 여직원들, 여사님들은 그 추운 겨울 1월에 그걸 세척 작업을 해요. 그런데 물을 데울 공간도 없습니다. 단지 건물 밖에 수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찬물로 이렇게 함께 회사 살리기에 전념을 다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때부터, 이 시점부터 성심당은 직원과 사주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빵을 파는 이유가 그렇게 와서 격려를 내주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대전 시민분들이에요. 너네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눔을 하고 실천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처럼 노력하는 이 성심당은 없어지면 안 된다. 너네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분들이 음료를 사가지고 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과점 운영하는 거에 성공하기 위해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스러운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구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답게, 우리스럽게,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는 우리의 고집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심당이 외부에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와서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초라함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객님들께 더 다가가고 고객님들께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스러운 걸 이때부터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저희 경영 이념입니다. 모든 이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가난하니, 부자, 직원, 고객, 거래처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기업만 부자가 되고 성장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처럼 화려한 매장이 아니어도 가난한 이가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부자가 와도 초라하지 않은 그런 따뜻한 매장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로쏘라는 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 경영과 사랑과 나눔에 대한 경영으로 전환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일 매출을 다 공개돼서 알 수 있습니다. 포스에서 찍어지는 게 다 연동이 돼서 금일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몇 개가 생산이 되고 몇 개가 판매가 되고 몇 개가 재고가 남아서 매출이 얼마가 됐다라는 것들을 모든 직원들은 본인의 아이디만 찍고 들어가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56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역 앞에서 작은 움막을 짓고 찐빵을 만들었던 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전역으로 다시 금의 환영하듯이 초대를 받습니다. 입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오픈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줄 서는 매장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KTX라는 또 좋은 교통수단이 있어서 오히려 성심당이라는 과자점이 이렇게 열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기업들의 러브콜, 업무를 같이 해보자, 뭐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왔는데 대표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해드렸죠. 그것들은 왜 그러냐면 상업적인 목적이 너무 앞을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과 나눔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가맹 사업을 하는데 가맹 점주들께 당일 생산 판매하고 남은 제품은 기부를 해야 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응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뭐 보존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게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도 대표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디어에서 성심당의 빵이나 어떤 것보다는 경영윤리, 성심당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미디어에 알려지게 됐었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이게 음악도 있는데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이게 줄이 선 모습이고요. 거의 그 은행동 일대의 골목을 고객님들이 줄이 서서 이렇게 꼬여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7시간 만에 매장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마지막에 케이크를 사고 그 어떠한 뭐 만족감, 뭔가 성공했구나 이런 표정들을 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만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 지역에 그냥 알려지지 않은 빵집에 이렇게 빵을 사러, 케이크를 사러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성심당의 모든 임직원 더 힘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1999년에 착한 빵집 EOC라는 저희들이 타이틀로 인간 중심,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간 중심 경제 개념으로 기업을 올바르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요. 인간 중심의 경제, 사랑과 나눔의 경제, 공동선을 실현한 주체,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EOC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라는 유명 석학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관계 기업 총수님들이 모여서 루이지노 교수님의 경제에 대한 강연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루이지노 교수께서 기업 사례로 성심당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 중에 맨 밑에 있는 겁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경영 철학이 바뀐다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유별 효과나 경제가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성심당은 로컬 기업입니다. 대전에서만 파생이 됐고 대전에서만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로컬 기업이고요. 그런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열심히 또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들을 로컬 푸드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제품 이름도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에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 제품은 몽블랑이라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보문산 메아리라고 메아리 산에 오뚝선 메아리가 퍼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기도 했고 대전 브루스떡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브루스 연가 트로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품의 이름을 이렇게 추억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아까 대흥동 종소리를 따라 창업주께서 은행동으로 이전하셨다고 했잖아요. 대흥동 종소리의 그런 어떠한 탄생, 우리가 종소리를 따라 성심당이 함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 쿠키와 들깨 쿠키입니다. 소금은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은 들깨로 표현을 해서 대흥동 종소리가 이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성심당의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런 제품들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가 60주년 행사를 옛 도지사 공관에서 했었고요. 이 옛 도지사 공관은 저희 매장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지사 공관이 옛 근대사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전 시민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건물들도 알릴 겸 저희들이 한번 싹 손을 봐서 함께 대전시와 60주년 기념 행사를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의 지역 축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과학의 도시라고 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많이 이렇게 됐지만 요즘은 영시축제라는 축제와 빵축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그곳에 함께 소상공인 분들과 참여를 해서 대전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프로야구
올해는 하나이글스가 너무 잘해줘서 그로 인한 저희들도 함께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있는 날은 홈팀과 원정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도 틀어가면서 함께 그런 축제의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지역 대학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원도심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우송정보대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는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 과가 있습니다. 1년 과정이. 그래서 우송정보대는 베이커리 관련된 학과만 한 7개 학과가 있거든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다시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 과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서를.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명 정도의 인원을 다시 추천을 해서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고 해서 이렇게 과를 운영을 하고요. 이 학생들은 100% 성심당에 입사가 보장이 됩니다. 호봉도 더 줍니다. 또 1년의 과정 동안 저희 현장에 있는 셰프들이 직접 가서 성심당에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현장 실습을 해주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용에 대한, 또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2022년에는 성심당에 문화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었고요. 이 문화원은 폐고시태를 저희들이 다시 리뉴얼을 해서 철거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폐고시태를 리뉴얼해 가지고 저희들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책방 클럽이라든지 성심당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역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함께 전시 공간을 내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 지킴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빵을 이용한 환경 지킴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OC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7색깔 무지개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서 빨간색은 이렇게 재활을 통해 올바른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EOC 기업으로 보편적 형제를 지닌 나눔 문화를 이룬다 하고요. 투명한 회계관리, 정직한 납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수익이 생기면 정직한 납세를 해야만이 국가는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소상공인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금이, 자금이나 또 교육자금으로, 교육복지자금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직한 납세자도 받게 되고, 청와대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기부 활동을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옐로우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 산업안전에서 사고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음식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창업을 하실 때 요식업이나 음식 쪽에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건데, 음식은 식품위생법이거든요. 그리고 소방법, 근로기준법, 이런 회사의 사내 규정과 국가의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는 정직한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함께 에코오지라퍼에서 직원들이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환경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한 것들을 한가족 신문이라는 주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가 나오는데 그 주보에 본인들이 실천 사례를 글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매 주마다 나오는데 장수로 따지면 한 30여 장 정도, A4 용지에 30여 장 정도의 한가족 신문이 나오고요. 이런 활동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폐건전지, 쓰지 않는 집에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노점상분들께도 나눠드리고, 폐건전지는 구청에 반납을 하고, 폐의약품은 약국에 반납을 해서 어떠한 생태 교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방이죠. 그리고 저렇게 그린데이에서 볼펜이나 필기 도구들을 본인이 쓰지 않는 것들이 모여 있으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회적 캠페인으로 뭐 아나바다인가요? 그렇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 안에 이걸 넣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은 저희들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회의 때도요, 본인의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으면 음료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텀블러나 본인 머그잔을 회의 시간에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음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임원들부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우유팩, 생크림 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그걸 함께 다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해서 저렇게 마대에 담아서 환경단체에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는 것죠. 22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우유팩이 17톤. 그래서 30년 산 나무 349그루를 보존한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됐다라고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얘기해 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 포대를 이용한 뭐 토트백이라든지, 또 성심당하면 튀김 소보로잖아요. 튀김 소보로를 만들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튀소 비누라고 해서 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폐현수막을 가지고 파우치를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노력들이 에코 챔피언이라는 책자를 비매품인데 이걸 발간을 해서 직원들께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노력이 있는 직원들은 또 선정을 해서 에코 챔피언 특징과 호봉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해줘가면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들, 그리고 네이비죠.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회사에 일만 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전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경영자의 뚜렷한 생각이 있으세요. 왜? 그들도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본인이 꿈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직무에서 꼭 전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도 셰프로서 창업을 했을 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대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굴을 해주고요, 또 입상을 하면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아까 사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외식사업부 직원이거든요. 이 직원이 23년도에 들어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직원이 된 지. 그런데 외식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굴해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사내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본인의 창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셰프들을 모여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해주고,
직무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나 이쪽에는 별도의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학 스터디, 뭐 에코지라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직원들 스스로가 하고 있고요. 바이올렛은 한 가족으로 생각의 일치와 공유를 한다.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공유와 일치거든요. 경영자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이 항상 소통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사내 문화 중에 저희들은 사내 문화 안에 코칭을 할 때 야자가 없습니다. 경영자께서도 부서장들도 임원들도 셰프님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 뭐 과장님, 누구누구 셰프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자를 하면은 비존칭 대상자로 투표가 있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절 교육시켜요. 저희 CS 팀이 있어서 이렇게 투표함에 한 개라도 올라오면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야자가 없죠. 그리고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훈육을 해야 되는데도 존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육을 해도 분위기가 나쁘질 않죠. 뭐 받아들이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누구님 업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훈육을 해도 서로 분위기가 좋고 이해관계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2024년 저희 슬로건이에요. 제가 올해 걸 여기에다 넣지 못해서 급하게 하느냐고 소통의 메아리 하나 된 성시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색깔 무지개로 매 해년마다 색깔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라색, 공유,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가족 신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챔피언 이라는 게 있고요. 매년 이렇게 사랑 실천을 열심히 한 사람을 기사들을 다 모아서 뽑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심당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랑평가라는 게 있어요. 인사고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저 사랑평가, 사랑실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진급과 인사에서 누락이 돼요. 그건 부서장과 경영자가 추천을 해도 평가를 돌려서 미달이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본점 5분 팀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성실하고 너무 예의도 바르고 뭐하고 업무적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진급할 때 좀 고려 좀 해라고 하면 추천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사랑 평가 점수를 돌렸을 때 미달이 나오면 명단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 저희는 음식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다 어르신, 연배가 있으시고 다 성인이시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딸, 아들,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에는 분명하게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한테 음식을 해줄 때는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고 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고 따뜻한 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성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중요시하고 나눔을 중요시하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맨날 싸워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만드는 빵이 정상적으로 될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서로 좋은 관계와 그 사후 간의 관계들을 만들고 좋은 마음으로 내 가족이 먹는 거, 우리 고객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이런 사랑을 담아서 가족애를 담아서 만드는 빵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 실천, 함께 좋은 그 사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게 여기시는 게 그런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 실천, 사랑으로 40%의 고가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매깁니까? 라고 해서 부서장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그렇지만 해보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실천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동료한테 커피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이게 먼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커피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건 사랑 점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히려 직원들이 그런 건 이제 항목에서 빼주십시오라고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실천하는 거,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면 같이 동참해주고 솔선수범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요즘 비전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의 문화를 이룬다,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게 이건 사훈입니다. 사훈. 그래서 성심당 이야기 속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따라다니게 되고 있고요. 요걸 한번 우리 대표님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이게 빵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빵집 사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글이 빵집 사장님이 하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34년 동안 성심당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표님을 34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계속 뵙고 하면서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성심당의 이야기 속에서 숫자가 나오던가요?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던가요? 없습니다. 연간 매출 목표,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매출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명진 대표님 또 선대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업대의 그런 생각들이 함께 꾸준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성심당이 지금의 성심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심당의 모든 임직원들은 말 그대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경영 이념으로 이 사회의 어두운 곳들이 빛이 밝혀지는 날까지 열심히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열심히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심당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선까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성심당을 몰랐고요. 빵이 맛있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빵이 맛있어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가격하고 좋은 퀄리티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좀. 왜냐면 서울에는 빵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같은 케이크 같은 경우도 동일 가격대와 동일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격이 고가로 찍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고 그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성심당에 오시면 특히 수도권 분들이 오시면 와 이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죠. 가격을 보고. 그건 그 가성비, 가심비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께 결례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많이 파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게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리담회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이 하나를 팔아서 큰 이익을 내는 것보다 내가 10개 팔고 100개를 팔 수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하고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료를 쓰고 하다 보니까요. 더 좋은 퀄리티의 재료들도 많은 양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 물가 상승률 이런 게 기사에 나온 걸 봤거든요.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 중에 베이커리, 제빵 산업이 연간 인상됐던 게 36%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건 일반 빵집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비싸면 고급 과자로 잘못 인식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의 빵값이 가장 비싸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냐,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저렴하게 팔고 해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 거 보면 합리적으로 뭐 판매를 저희들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서 조금의 이익을 더 남기려고 하면 뭐 5%, 6% 인상을 해도 다른 데보다 싸기 때문에 수익은 더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쉽게 접근하고 즐거움을 가졌던 것들을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어렵게 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영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은 뭐 인건비 상승, 원부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반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건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면 결례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상무님께서 지난 70년의 성심당 이야기와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2의 성심당을 꿈꾸고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상무님께서 그동안 경험하셨던 거를 비춰서 조언을 해주실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성심당이 뭐 처음에 창업을 그 어려운 시대적 배경 안에서 찐빵집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가족 배골지 않고 나는 어려운 이웃, 조금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돌아오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을 꾸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공한 큰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꿈을 꾸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회 공동의 일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이해관계나 마음이 함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심당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매출 목표를 연간 정해놓고 우리는 요걸 도달해야 돼. 이런 경영자께서의 목표는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머릿속에 업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셔서 앞으로의 큰 기업으로 창업을 한 업종이 성장을 하는 것들을 꿈을 꾸시지만 너무 그게 앞서가면 어떻게 보면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 쉽게
올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심당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게 이 사회에 실천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가면, 이 빵집에 가면 나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면 주머니에 넣어서 꼭 쥐잖아요. 안 뺏기려고. 근데 내가 남한테 베풀면 그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언젠가는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안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 끼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특성화고에 가서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성심당이라는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함께 참여하고 나눔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내리사랑처럼 함께 와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베풀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창업을 하셨을 때 당연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심당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수백 명의 직원이 있을 때 매출이 거의 바닥을 친다라는, 몇백만 원 안 됐어요. 직원은 수백 명이 있는데 하루 매출이 몇백 명이 안 돼요. 급여가 나갈 수 없죠. 급여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 가족 정신으로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성심당에서 느낀 거, 저는 빵을 만드는 셰프 출신입니다. 34년 중에 한 26년, 7년을 저는 현장에서 빵을 만들었던 셰프예요.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경영을 도와드리는 거에 내가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기업에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 기업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내가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창업의 꿈을 접고 성심당과 함께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창업을 꿈꾸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맥락은 다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들이 내가 얼만큼 나의 고객과 나의 주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없으실까요? 저 하나. 네. 이게 채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 채용할 때 대부분 특성화고 전문대, 전문학교에서 많이 오거든요. 본인이 직업관에 대한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해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직업관과 목표에 따라서 근속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와 비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전문대 학교 학생들은 일단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줍니다. 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비전과 목표와 직업정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대전이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포스트도 대전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선한 좋은 회사랑 네트워크나 내년을 주고 받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그런 기업과 기업이 교류되는 것들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그런 단체나 이런 곳과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ESG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나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오고는 있지만 지금 별도로 다른 기업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는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긴 시간 여러분들 하셨는데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명함을 몇 장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드리고요. 그 명함 시간들은 공유를 하셔서 나중에 향후에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심당 우리 박상원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질의응답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 만족도 조사 여러분들 참석해주신 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온라인 송출 같은 경우 잠깐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소리가 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온라인 생방송 이제 중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 즉 카메라 너머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다시 보기 서비스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송출이 되는 내용들, 자료들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강사님들이 공유가 가능한 선에서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허락 맡은 자료는 최대한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스태프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전달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